안녕하세요. 머니투게더의 김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핫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설명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요즘에 채권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월지급식 상품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도 월지급식 상품인데, 채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파는 장기국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사실 이제 금융교육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금융교육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어느 때보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개인분들의 채권 매수 문의가 정말 너무 많았어요. 질문도 되게 많고 궁금증도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문에서도 보시면 연일 장기채 많이 산다, 뭐 이제 채권 많이 산다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걸 보면 와, 확실히 개인들의 채권 투자가 늘었구나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머니투게더에서 왜 마경원 대표도 모시고 또 개인 투자용 국채도 얘기하고 하면서 지금 채권 얘기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 그 이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지금 뭘 가장 많이 사고 있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증권예탁원에서 매달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 증권을 얼마큼 많이 매수를 하는지를 저희가 통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5월 걸 한번 싹 이제 살펴봤어요. 뭐 역시 부동의 1위는 테슬라예요. 근데 요즘 테슬라 잘 나가죠. 자, 그리고 제게 이제 눈에 띄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 ETF라든지 개별 주식도 많이 사시지만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채권 ETF를 많이 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위로도 보면 5위, 8위, 16위, 29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모두 다 채권 ETF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디렉시온 데일리 TMF라고 하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이 ETF는 우리나라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ETF예요. 그래서 순위도 5위잖아요. 무려 지금까지 연초 대비 지금까지 산 누적 금액이 7천억이 넘는다는데요. 진짜 많이 샀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TLTW. 그래서 지금 거의 이 TMF, TLT, TLTW가 거의 채권 ETF 삼총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장 좋아하는 ETF인데 대부분 다 장기채입니다. 이 디렉시온도 이 자산운용사 아마 약간 낯서실 거예요. 저희가 아이쉐어스, 뭐 스파이더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렉시온 자산운용사는 이제 보통 레버리지 상품을 가장 많이 만드는 자산운용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데일리 20year, 그러니까 20년 이상의 장기 국채를 투자를 하는데 이제 3X라고 보이는 게 3배의 이상의 수익률.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년짜리 장기 국채가 10%가 나면 3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레버리지를 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큰 ETF죠. 자, 그리고 TLT는요. 우리나라 고객분들이 아마 가장 먼저 접했던 장기 국채가 아닌가 싶어요. 보통 장기 국채 ETF 하면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하면 가장 유명한 게 TLT고요. 20년 이상 되는 장기 국채 ETF로 가장 대표적인 ETF가 TLT입니다. 자, 그리고 TLTW는 네, 맞아요. TLT라는 기초 자산을 활용하고 뒤에 W가 붙었다. 즉, 옵션이에요. 20년짜리 장기 국채 플러스 바이라이트. 이게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옵션이거든요. 이걸 더해서 만든 ETF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이 각각 3개의 ETF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보이는 신문인데요. 이제 매일경제신문에서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면 이 TMF, TLT, TLTW를 가져왔겠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찍는 오늘 어제자 제가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TMF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자산 중에서 이게 이제 요즘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졌는데 보통 지금 들어온 자산 중에 아마 30% 가까이는 한국 투자자들이 들어온 것 같다라는 기사가 실릴 정도로 정말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요즘 채권에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TMF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걸까요? 그죠? 이제 7,500억, 와, 큰 돈인데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지 한번 TMF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TLT, TMF, TLTW 이 T 삼총사들의 현재 수익률 변동성을 보면 빨간색이 TLT,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20년 이상 되는 미국 장기 채권을 지금 그려놓은 그래프들이에요. 제가 1년짜리를 좀 봤는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기준금리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미국의 10년, 20년, 30년 장기 금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가격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 떨어져 있는 거로 보이죠. 작년 대비해서.
그죠? 근데 TLT는 그렇다 치더라도 확실히 TMF는요, 지금 보이시죠? 마이너스 30%가 넘는 변동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와, 변동성이 일단 그래프 자체가 TMF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지금 TLT도 조차도 보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한번 볼게요. TMF부터 볼게요. TMF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배입니다. 일단 기초자산의 수익률 대비 3배가 더 날 수 있다는 뜻은 또 거꾸로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3배가 폭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폭락과 폭등의 3배의 위험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일단 가격 자체는 7달러 좀 싸게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보면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야후 파이낸스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빨간색이 하락일 때 빨간색을 좀 표시를 하다 보니까 네, 1년 전 수익률에 대비해서 하락한 게 맞는데 이상하다. 채권 수익률은 또 1.8% 정도 수익이 낮다고 지금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얘는 배당을 해줍니다. 얘는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 기준가로 보면은 수익률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당까지 합치면 기존 수익률이 약간 1% 정도 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수료가 비싼 편입니다. 채권 ETF는요. 수수료가 1%가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수수료가 1%가 넘는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지금 TMF를 매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 그래서 2009년도부터 만들어진 이 TMF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역시 변동성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채권인데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나와? 라고 이제 느껴지실 텐데 지금 제가 뭐 연초 대비 수익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은 떨어졌지만 배당 때문에 한 1% 정도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작년이 아마 역사에 남을 정도로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이 가장 가팔랐던 해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미국 국채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이제 해보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고 그만큼 가파르게 금리가 올랐다는 건 채권의 가격도 가파르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1년 수익률이 72% 이거 웬만한 주식 수익률을 뺨칩니다. 자,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지금 가지고 있는 ETF예요. 자, 그런데 왜 이걸 하냐고요. 보시면 2011년하고 2014년에서 아마 그 해답을 찾지 않을까 싶은 게 2011년은요. 금리가 4%대 초반에서 2%대 후반까지 떨어질 정도로 금리가 많이 내려갔던 시기입니다. 그때 나왔던 수익률이 1년 동안 100%가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는 사실 내려간 게 한 1.5% 정도나 1.8% 정도 내려갔는데 그거에 반해서 수익률, 이것도 주식도 아니고 채권 수익률이 이제 100% 정도 나다 보니까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TMF를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2014년에도 금리가 3점 후반대에서 2% 후반대 중반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자, 금리는 1.5%에서 4% 정도 움직였는데요. 수익률 보세요. 97%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작년에 굉장히 많이 폭락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기준금리 이제 6월 15일 날 FOMC에서 한 번 더 발표가 될 텐데 제가 지금 방송을 찍기 바로 전날 발표됐던 미국 CPI가 4%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죠. 야, 6월 달에 금리 동결하겠다. 내지는 이제 더 이상 올리지는 않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올리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수 있겠다. 작년에 엄청 올랐으니까. 그러면 조금만 내려가도 이건 이 3배 나는 수익률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으니 주식보다 오히려 채권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수익률은 이만큼 기대할 수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TMF에 투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자, 그리고 배당이 또 나오잖아요. 중간에. 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실망하셨겠지만 또 배당이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4번 정도의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이제 가격이 하락할 때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채권에서 볼 수 있는 매력이 아닌가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 고객분들이 또 많이 투자하는 ETF 중에 이제 TLT, 이게 가장 대표적이긴 하고요. 사실 예전에는 TMF보다는 TLT를 더 많이 사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 국채를 직접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를 아무래도 개인들이 조금 어려워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접근하기 쉬운 ETF 시장에서 TLT를 많이 사셨거든요. 특히 20년짜리 미국 장기 국채의 대표적인
수익 ETF예요. 그래서 자산 규모도 보세요. 38빌리언 가장 큽니다.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시작한 개시일도 2002년, 역사가 굉장히 좀 오래된 ETF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1년 전 대비 가격은 떨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떨어져 있는데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시면 3%가 낮다고? 가격은 떨어져 있는데? 라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수수료는 0.15. 보통 이제 채권 ETF 수수료만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 수수료가 아까 TMF랑 비교하면 벌써 거의 차이가 엄청 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TLT를 투자하시는 분이 사실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제 100달러라는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자, 안화를 한번 제가 좀 천천히 살펴보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금리와 수익률의 관계, 그러니까 금리와 채권 가격의 이제 관계는 아셨을 거예요. 작년에 마찬가지로 30년짜리 국채, 이제 20년 이상짜리 국채가 엄청 많이 떨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30%. 엄청나게 낮은 이제 수익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럼 금리 하락기에는 어떤 수익률을 가져다 줬느냐? 2011년도, 그리고 2014년도 아까처럼 금리가 하락했던 시기에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주식 못지 않은 30%가 넘는, 그러니까 장기 국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3배, 2배짜리 옵션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수익률이 30% 가까이 나는 걸 여러분들께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장기 국채가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할 때 이제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를 사고도 이게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원래 채권이라는 게요. 금리 하락기에는요. 금리 하락기에 채권 가격 상승하는 폭이 금리 상승기에 채권 가격 하락하는 폭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하락기에 막말로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하락할 때는 장기 채권을 ETF로 투자하셔서 투자 수익을 보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또 좋아하는 월지급이에요. 배당이. 그러니까 매달 배당이 나와요. 그리고 배당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매달 이렇게 배당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살짝 떨어졌지만 배당을까지 합쳐서 생각하면 그렇게 손실을 보지 않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익률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TLTW입니다. 이건 약간 독특합니다. 자, 뭐냐면 일단 아까 우리가 바로 앞에 봤던 TLT라는 기초자산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플러스 옵션을 붙였다. 그러면 아까 TMF도 옵션이잖아요. 3배짜리. 근데 이건 약간 성격이 다른 게 TMF는 상승 때 더 많이 수익을 보기 위한 옵션을 구매했다면 얘는 수익을 보기, 그러니까 자본 차익이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배당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바이라이트라고 써 있는 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커버드 콜 전략이에요. 바이가 뭐냐면 기초자산, 즉 장기 국채를 사고 라이트 셀, 뭘 팔았냐면 콜옵션을 매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매도 프리미엄을 가지고 배당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 또 해놨죠? 저희 그 머니투게더에 제가 커버드 콜 전략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월 배당을 많이 주는 상품이 많은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월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 옵션을 써서 이렇게 ETF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가격은 33달러고 만들어진 지가 1년이 안 됐어요, 여러분. 2022년에 만들었고요. 수수료는 0.3,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기준가는 떨어졌는데요.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시면 8%가 나와 있어요. 뭐지? 그죠? 자, 그럼 이게 뭘로 수익률을 이렇게 지금 쌓아놨던 것인가? 이거를 좀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TLTW하고 TLT는 그래도 비슷하게 갑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TMF는요, 오르고 내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ETF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이 TLTW도 기초자산이 TLT를 따라가다 보니까 거의 TLT랑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죠? 자, 기초자산 가격은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배당은 TLT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훨씬.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배당 수익률이 또 우리가 또 좋아하는
매달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매달 또 배당이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나는 난 매매 채권 뭐 사고 파는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안전한 국채를 가지고 배당을 좀 꾸준하게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한테 좀 적합한 ETF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얘네를 보시면 지금 탑홀딩스라고 되어 있는 게 TLT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나머지 옵션을 샀는데 이 옵션이 뭐냐면 우리가 좀 옵션을 공부해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2% OTM 그 커버드 콜을 썼다는 건 2%가 넘어가면 콜옵션을 매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좋은 것과 이제 나쁜 것의 이제 차이를 아시겠지만 좋은 건 뭐예요? 꼬박꼬박 배당에 나온다는 점. 그러면 그 약간 리스크하다고 해야 될까요? 하방보다는요. 이건 오히려 그 채권 가격이 상승할 때, 즉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가 막 엄청난 자본 차익을 기대하잖아요. 자본 차익을 기대하기 조금 쉽지 않아요. 왜? 커버드 콜, 즉 콜옵션을 매도를 쳐버렸기 때문에 상승할 때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구별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제가 이제 홈페이지, 블랙락 아이셔스 이 홈페이지 가서 프로덕트 브리프라고 하는 이 페이지를 보시면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라고 아예 그냥 목표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꾸준하게 들어오는 인컴을 목표로 만든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네 전략 자체가 이제 기초자산을 사고 콜옵션을 매도한 다음에 이 콜옵션도 한 달 만에 한 번씩 계속 이제 롤오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배당에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리스크를 이제 분산을 할게요. 라고 지금 나와 있고 딱 처음에 써 있어요. Focus on monthly income이라고 딱 써 있어요. 뭐죠? 매월 꾸준하게 월배당이 나올 수 있게끔 상품 전략을 구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TLTW가 약간 다른 지금까지 장기 채권 ETF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보자는 그 기준가로 보면요. 기준가로 보면은 되게 떨어져 있고 변동이 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배당을 워낙 괜찮게 주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을 포함하면 이렇게 기초자산이 하락한 거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도 약간 수익률이 날 정도로 괜찮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전략은 언제 써야 되냐면, 자, 이것도 이제 주식만큼 변동성이 심하거나 뭐 예측하기 까다롭지는 않지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TMF랑 TLT는 언제 사야 돼요?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될 때 사야 최고의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TLTW는 사실은 너무 이렇게 막 금리가 갑자기 내려가서 채권 가격이 너무 상승해 버리면 얘네는 오히려 좋은 수익을 못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올 하반기 그 금리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걸 가져왔거든요. 5월 말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 국채금리 전망 레포트를 내놓은 게 있어요. 물론 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더 지켜봐야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그 CPI가 4%로 나오면서 제롬 파월이 이제 너무 강경하게 금리를 올리려는 매파적 발언은 안 하겠지라고 기대하고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금리 물가라는 거는요. 약간 긴장하는 순간 다시 반등할 수 있다 보니까 뭔가 시장에 여지를 막 주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약간 보수적으로 금리를 전망하고 있는 게 10년짜리, 30년짜리 장기 국채 금리를 지금 이제 2분기 거의 지나고 있는데 3분기, 4분기, 그다음 내년까지 1% 이상 하락할 것이다. 아주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3.5에서 3.25면 사실 그렇게 금리가 많이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도 연초에 10년짜리 국채금리가 3.8이었다가 지금도 3.8이고 30년짜리 국채금리가 3.6이었다가 오르고 내렸다가 다시 3.6이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30년짜리 국채도 3.7에서 뭐 내년 상반기까지 3.4 정도까지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면 금리가 아주 크게 출렁거리는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TLTW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큰 폭의 금리 하락을 생각하지 않고 약간 완만하게 금리가 움직이겠구나라는 걸 기대하고 들어가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T 삼총사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투자 대상이 우리나라 고객분들이 거의 7,500억을 샀다는 이 TMF를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확실히 화끈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야수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리스크를 테이크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보겠다라는 분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식보다 변동성이 심한 이 3배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 TMF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단 수수료가 조금 높은 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리스크가 뭐죠? 예, 하락폭. 만약에 금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거나 물가가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금리가 거꾸로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라면 이거는 하락폭도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TLT도요. 이것도 사실 사서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매매하는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전략 때문에 사시는 게 TLT ETF예요. 그래서 이제 20년 이상이 넘는 장기 채권을 사는 가장 대표적인 ETF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월배당을 해준다. 괜찮죠? 그다음에 수수료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산 규모가 정말 큽니다. 지금 현재 한 48조가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큰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 좀 매력적이긴 하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채권은 듀레이션 자체도 장기, 즉 뭐 20년짜리 채권은 듀레이션도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뜻이 뭐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금리가 1%만 움직여도 수익률이 20%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금리 방향이 맞지 않으면 하락폭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좀 알고 계시고, 자, TLTW, 자, 이건 또 오히려 거꾸로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월배당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생긴 지가 가장 최근에 생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자산 규모는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인데 지금까지 나오는 월 배당을 보니까 채권인데 월 배당이 아주 매력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좀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이 앞에 있는 둘하고 기초 자산은 같은데 약간 성격이 다르죠. 그죠? 오히려 너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익을 못 보고요. 채권 가격이 약간 그 좀 안정적인 레인지 안에 있을 때 따박따박 월 배당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T 시리즈 삼총사를 가지고 오늘은 제가 채권 ETF 설명을 좀 드렸고요. 좀 이렇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이런 금융상품을 가지고 제가 또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